이번에 창원지검에서 수사 결과 관련된 명태균과 네네. 김건희 윤석열과 관련된 내용 잘 아시고 계신가요? 뭐 구체적 수사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겠죠? 예, 그 부분은 제가 네. 실무자 통해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그래서 조금 제가 몇 가지 이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네네. 피켓을 좀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내일 공표될 여론조사 조사 자료입니다.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냅 충성. 참 부끄럽죠, 사실. 부끄럽습니다. 자, 이러다 홍한테 뺏기는 거 아닐까요? 홍이 1등은 안 되나요? 이 당시 홍은 누구일까요? 전 국민이 아는 홍. 네, 그분일 것을. 대선 경선 때 2등 하셨던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시겠죠? 그래서 내일 자체 조사해 보겠습니다. 넵. 윤석열 명태균 텔레그램입니다. 정확하게 대선 조사 결과 보고서라고 21년 10월 21일 PDF 파일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당내 경선 책임당원 안심번호 5044명의 여론조사 결과 자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공표 여론조사에 대해서 특정 후보에게 제공한다면 명확하게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저도 정당 실무를 많이 봐서 이렇게 미공표 여론조사 제공받으면 무조건 이거 불법인 건 알고 있거든요. 네, 법률 위반 소지는 있습니다. 알죠. 근데 여기서 전 보면서 또 의구심이 드는 게 책임당원 안심번호 5044명 이 명단은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명태균은 이거 조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를 해야 될 거고. 당원 명단은 매우 정당에서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개인정보 위반 소지뿐만 아니라 아주 소수가 아니면 회람할 수 없거든요. 근데 명태균 씨에게 이렇게 카톡까지 갔다는 건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이 법사위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창원지검의 여러 가지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 국가선관위가 2023년 12월에 고발했고 2014년 5월에 강혜경 씨가 고발하고 나서도 이 창원지검 이 검사 한 명도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부랴부랴 언론 보도가 날 뻔하니까 결국 이 형사부 배당하고 1월과 9월에 명태균 씨가 2번 핸드폰 다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 2번 교체한 거 핸드폰 최소 3개 이상 다 확보하셨나요? 그 일부는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확인했고요. 하드디스크도 확인하셨나요? 하드디스크 확보했다는 보도는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무덤에 있다고 하니까요.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창원지검 수사보고서 24년 11월 4일 날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국감 끝나고 아마 10월 말쯤 아마 이 보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이 부분은 지금 차관께서는 보고 받으셨나요? 수사 보고서? 예,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관련돼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그 뉴스타파에 나온 거는 오늘 아침에 처음 보고를 받았고 그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재판 기록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원팀에서는 어차피 공개되는 걸 전제로 수사 기록에 편찬했고 증거를 제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 의혹이 없이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사전에 보고 받으셨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취지를 약간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문건 자체를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창원에서는 명태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락적인 내용은 보고 받았다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처음 오늘 왜 아마 이 언론 수사 보고서는 통해서 심우정 총장이 먼저 보고받고 나서 법무부 장관이 보고받았겠죠? 이 수사 보고서 자체는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수사 보고서 자체는 하지만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요 구체적으로 파악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면 창원에서는 대통령실도 보고를 안 받았을까요? 그 보고 받았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런가요? 그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내용이자 기록인데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수사를 보고를 안 받았다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여주신 수사 보고서 자체도 저도 오늘 아침에 저는 이 보고서 때문에 12월 3일 날 비상겸 했다고 봅니다. 본인과 관련된 비리가 이 적나라하게 이 최소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 윤석열 씨가 비상겸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다급하게. 국회 본회의 하루 전날 그것도. 의원들이 다 지방 내려갔으면 어떨 뻔했는지 참 안타깝고요. 아마 이런 수사 결과 과정을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제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사임서를 수리하고 법무부 장관은 너 헌재 가서 이겼다 와 이렇게 대통령께서 하셨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판단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선호 차관님 나오세요. 오늘 최배영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박정훈 대령 군사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이 선고 결과 동의하시나요? 존중하시죠? 예, 제가 보고받았고 군사법원 일단 판단을 존중합니다.
12.3 내란의 주범인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정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지금 직무 정지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왜 보직 해임 안 하십니까? 예, 보직해임 심의에 관련된 일련의 절차들이 아니 그러시면 안 진행되고 되죠. 박정훈 대령은 이게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하셨잖아요. 8월 2일 날 보직해임 하시고 8월 8일 날 사후적으로 의결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란행위의 주범들을 따박따박 월급 다 받게 하고 보직해임 해야 월급도 줄고 제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징계 조치 아닙니까? 박정훈 대령은 이 보직해임 심의 의결도 없이 사후적으로 의결하시고 바로 보직해임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관련된 인원들에 대한 보직해임은 규정상 기소가 진행이 되면 진행되도록 돼 있어서 기소가 된 이후에 중대한 관련된 비행위가 진행을 하고 적발되면 보직해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 말을 자꾸 바꾸십니까? 예, 기소와 관련된 것. 아니 그러니까 이러니까 봐주기 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군에서도 제보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왜 직무정지하냐? 이렇게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는 사람들 당연히 보직해임 해야지.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직해임 사후적으로도 의결 가능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직권으로. 이분들 그리고 기소 날짜도 이미 작년 12월 14일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구속되고 12월 31일 날 기소됐습니다. 징계 번호 부여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관련된 징계 접수했고 관련된 수사 진행 관련 그러니까 징계 번호까지 다 예, 원래 기소 전에도 징계 번호 부여합니다. 근데 왜 이 사령관들에 대해선 보직해임도 안 시키고 징계 번호도 부여 안 합니까? 기소된 직후도 안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기소되면 즉시 하든지 기소되기 전에도 징계 번호 부여해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봐주기라는 얘기를 자꾸 듣는 겁니다. 어떻게 답변하십시오? 예, 관련된 제가 징계 절차하고 보직해임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왜 즉각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시간적 차이는 제가 한번 가서 확인을 확인하십시오. 그때 김동엽 검찰단장도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이 질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지금 방첩사부터 해서 여러 특전사 법무실장 임용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확인하셨습니까? 중력급 보직이 왜 대령으로 격상됐는지, 왜 임기가 2년인데 1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급격히 그렇게 방첩사령관이 좋아하는 법무실장 바뀌는지 그거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셔야죠. 왜 안 주십니까? 예,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징계 번호도 확인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일단 PPT 좀 띄워주세요. 저희 아주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되었느냐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탄핵 심판이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서 잘못된 경우에 징계 처분하는데 그 징계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이 탄핵 심판입니다. 등 범죄가 성립하느냐의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처장님, 헌재에서 형사 재판도 하세요? 형사 재판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형사 재판 속겠지 헌법 재판 속겠습니까? 여기에서 형법상의 범죄 성립에 대해서는 논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형법 위반 부분에 대통령의 그런 구체적 행위가 헌법의 국민주권 행위에 위배되느냐, 대의민주주의에 위배되느냐, 시장경제주의에 위배되느냐라는 식으로 재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당시 2017년 탄핵 1타 강사인 권성동 법사위원장께서 얘기하십니다. 이 당시 이야기도 참 주옥 같은 글이 많습니다. 아주 똑부러지게 야무지게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작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공소장 변경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처럼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없고, 이거는 탄핵소추위원과 대리인단이 얼마든지 준비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다 권성동 2017년 당시 법사위원장이 이 인터뷰도 하시고 헌재에서 했던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뇌물죄 성립 여부 다 수정한 선례가 있죠. 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으니까. 탄핵 소추 의결문엔 그런 죄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한 거는 준비 서면을 통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서 재정리가 단순히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과 같다라는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의 의견, 또 탄핵소추 사유서는 대리인단이 얼마든지 준비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주장처럼 그렇게 2017년 탄핵소추는 진행됐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요즘에 이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님들이 이 헌재를 많이 공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사법 독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가 사법 독재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항의 방문도 했죠, 헌재. 예. 그때 뭐라고 하셨나요? 항의 방문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 이제 대통령 것을 우선 심리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좀 하셨고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그 탄핵 심판 사건을 조속하게 먼저 좀 심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지금 원내 2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헌재가 너무 원내 2당 원내대표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하실 생각 없나요? 그 저는 어느 당의 어느 의원님들께서 문의를 하시더라도 답변을 드리는 게 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고 이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추 대리인단이 했던 행위들은 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 맞죠? 현 사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준비 절차 이제 마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적법하게 다 진행되어 왔죠? 지금 보시는 바와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무효라고 주장하고 항의까지 하시잖아요. 지금 재판이 이제 변론 기일이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 관저 앞에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셨어요. 1월 6일에. 지금 비대위원 지도부도 가신 걸로 보이는데 이 지도부가 가시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 정당 기관의 활동을 곧 정당 자신의 활동으로 특히 정당의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의 공개된 정치 활동은 그 지위에 기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정당에 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정당의 지도부가 이렇게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든지 이렇게 헌재의 이 재판 과정을 비난한다든지 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한 아주 구체적 사례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요건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됐을 때 그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헌법에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심판이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차장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인원들은 당연히 현장에서 현행범이니까 체포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호처위원들도 체포할 수 있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체포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불체포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저 앞을 45명의 국회의원들이 만약 지키고 있다면 그 이상일지라도 모두 다 연행하시길 요청드립니다. 그거는 국수본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경찰의 의지를 가져주십시오.